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미 45주년 기념 심포지엄 에미 성찰과 세신 주제를 발표를 맡은 최용진 레미지오 신부라고 합니다. 2004년에 신부가 됐는데 이때는 굉장히 젊었네요. 벌써 세월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이세요. 저는 결혼식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후에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결혼하셨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오른쪽이 접니다. 태어나서 볼에 살이 있었던 적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요. 연세가 이제 드시고, 그때 이제 신부가 됐습니다. 저도 형도 이제 신부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셨죠. 그리고 이때 이제 저랑 형이랑 어머니에게 논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대소변 가리는 것 힘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면서 요양원을 모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제 의견을 들었을 때 어머니가 그때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내 품에서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아버지는 이제 작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까지 제가 봤던 어머니 아버지는 저한테는 그냥 부모님이었는데 두 분이 부부구나, 그리고 평생 함께 사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한번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까지 신부 생활하면서 에미를 안 갔다 와서 이제 국내 수학하면서 이제 에미를 1457차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퍼를 갔다 온 다음에 1478차, 1404차, 1440차 이제 3번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초부터 에미 TF팀을 만들어서 세 부부랑 같이 7가지 주제로 6개월 동안 매주 만나면서 이제 논의를 했고요. 그 논의에서 상임위하고 팀 부부에게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소장 부부께서 오늘 이렇게 또 이런 자리를 주셔서 다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에미를 여기 계신 모든 부부님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거나 더 많이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신부로서 그리고 이제 이제까지 제가 공부한 걸로는 이제 이 경영학 신학 심리학 교육학을 이제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런 바탕으로 약간 제 3자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서울교구 사례 중심으로 한번 에미를 바라보는 그 주제로 에미의 성찰과 세신을 주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제제기인데, 이 문제제기에서는 아마 가장 다들 공감하실 문제는 에미 주말 참가 부부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문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하락이 얼마나 하락이 되는지는 아마 교구마다 그 다음에 데이터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하락률이 저희가 지금 TF팀에서 조사한 걸로는 2002년 832부부가 참가했었고요. 2019년 코로나 전까지 계산했을 때 186부부여서 하락률이 77.6%입니다. 그래서 17년 사이에 4분의 1로 이제 줄었습니다. 기록적으로는 2019년에 처음으로 서울은 이제 200부부 이하로 줄었고요. 이제까지 200부부 이하로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2019년에 200부부 이하로 떨어졌고 올해 10월까지 계산했을 때 67부부가 참가하고 올해 12월까지 추세대로 한다면 81부부. 그럼 올해는 100부부가 이제 안 되는 해가 됩니다. 통계적으로는 평균 2002년에 한 주말에 23부부가 들어왔었는데 이게 7.8에서 올해는 6.7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17년 동안에 매년 참가 부부 수가 4.6%씩 하락했고요. 38부부가 매년 이제 안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걸 만약에 앞으로를 생각해 봤을 때 2022년이 이제 25주년, 올해가 45주년이면 27년이 50주년이겠죠. 아마 이때가 더 큰 행사를 할 텐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그대로 데이터대로 하락을 하면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2027년 5년 뒤에는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럼 0이 되는 게 5년 뒤입니다. 서울 기준. 물론 이게 이제 데이터상이 그렇지만 그래프 자체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락이 이제 점점 이제 바닥에 가까워지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10부부, 20부부 1년 내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활동 본당은 서울교구는 총 232개 본당입니다. 그 중에 2002년에 185개 본당이 ME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대다수가 서울교구 2002년, 20년 전에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20년에는 127개 본당으로 줄었습니다. 원을 보시면 이제 이 주황색이 활동 안 하는 본당인데 이게 18년 사이에 거의 반 가까이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데이터상에서는 31.4%가 줄었는데 전체 본당 중으로 따지면 거의 반 정도만 활동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핸드폰이 울리는군요. 그러면 똑같이 18년간 매년 본당마다 이제 1.7%씩 하락하면 이걸 이제 본당 수로 따지면 매년 3개 본당 정도가 활동이 정지되는 상황이고, 이게 5년 뒤 한국 ME 50주년이 되면 약 48%만 활동하는 비율이 됩니다. 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세 번째로 연간세 발표팀을 데이터로 똑같이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2017년까지는 평균 11.5부부가 새 발표 부부였는데 이게 2018년, 2019년에서는 6부부, 그래서 평균 10몇 부부에서 3부부로 줄었습니다.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5년 뒤가 되면 이제 자신 팀이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올해 서울 ME 주말이 현재 10번, 이제 올해 10월까지 하면 10번 했을 때 참가 부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참가 부부 수는 67부부였고요. 평균 참가 부부 수는 6.7입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평균 연령이 53세입니다. 이걸 이제 연령대로 나누면 제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50대, 6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 50대, 60대 거의 이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신자 비율이 14%, 19분이 비신자고요. 그리고 5년차 미만 참가 비율이 10%입니다. 7부부가 이제 5년차 미만인데 이 5년차 미만은 아마 이혼 위기여서 이제 들어왔던 부부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 부부를 저희가 이제 나중에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빼면 평균 연령은 이제 그만큼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팀 사제 수인데 지금 이 명단이 서울교구에 있는 모든 활동팀 사제 명단입니다. 그러면 총 몇 분이냐면 12분입니다. 이 중에서 2000년 이후 서품자는 4분. 그러면 2000년 이후 서품이면 40대에서 50대 초반. 그러면 이 젊은 신부님들 중에서 서울교구에서 ME 봉사하는 신부님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교구 신부가 지금 900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퍼센티지로는 겨우 1.3%만 현재 ME 활동을 하고 있는 신부님입니다. 거의 존재감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서울교구에서 지금 이제 ME 봉사를 3년째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신부님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은 왜 해?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이제 과연 ME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예측을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했을 때 27년이 50주년이고 37년이 60주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에미가 계속해서 매년 하락 추세를 막지 못하면, 물론 서울교구 기준으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미 조직 자체가 와해가 되거나 아니면 존재감이 거의 사라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년 뒤보다는 이제 2037년 에미 60주년이 될 때는 아마 거의 존재감이 없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 5년 뒤면 어떻게 될까 하면, 일단 첫 번째 40대 자신팀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대 자신팀은 거의 멸종위기의 상황이 되겠죠. 두 번째, 재정적 자립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회사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자본금 이익 잉여금으로 해서 이게 이익 잉여금으로 자본금이 늘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계속 6.7명이 들어오면 이 건물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부부를 받을 때마다 적자는 더 심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자본 잠식이, 이건 이제 데이터를 제가 몰라서 못했지만 이대로 가면 자본 잠식이 올 테고, 그러면 결국 에미는 재정적으로 독립이 불가능해서 교구 흡수에 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에미 본당 에미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서울교구는 18개 지구가 있고 그리고 232개 보건당이 있는데, 본당을 유지를 하려면, 본당 에미를 유지하려면 매년 유지만 하려고 해도 두 부부가 가야지만 본당 에미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현재는 2, 3년에 한 부부 정도, 3, 4년에 한 부부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대로 5년, 10년 뒤가 되면 약 80%가 본당에서 거의 활동 중지 없어질 거라고 보고, 본당 에미는 이제 노부부 모임으로 이제 변형될 텐데, 이미 지금 서울 에미는 거의 노부부 모임으로 거의 변화가 되어 있어서 젊은 부부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지금처럼 팀 사지가 극소수인 이상에서는 교구 사재단과는 거의 협력 관계가 단절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에미 활동을 하면서 다른 동료 신부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에미를 왜 싫어하는데? 라고 반말할 수 있는 신부들한테만 제가 친절하게 물어봤을 때, 요청이 뭐였냐? 모자이크 해달라고 해서 모자이크를 하고 설문을 했더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꾸르실로라 M이랑 똑같이 토시 하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 경직성, 그게 너무 싫다. 두 번째, 성사 사회 자신의 수직적 구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게 거의 비슷한 제 반응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그러면 M이는 이제 고령화가 돼서 성사 부부가 사회 자신도 함께 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이제 5년 뒤가 될 거냐, 10년 뒤가 될 거냐, 그 속도의 차이밖에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 문제를 외부적 원인과 내부적 원인으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외부적 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구 감소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서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인구 감소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4% 감소입니다. 때문에 M의 80% 하락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결혼관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지 예전에 부부들이 M이를 안 가는 건 역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혼율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이게 2002년에 정점을 찍은 다음부터 떨어졌습니다. 역시 이것도 현재 M이 추세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현재 40대 관심사인데
이 40대 관심사에 대한 설문조사들이 사회에는 많이 나와 있고요. 이 40대 관심사에서 그 순위가 있는데 이 순위에서 종교가 없습니다. 아예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서 대부분 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만 있지 종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데이터상에서 이제 전체적인 미사참여율이 아니고 서울의 40대의 비공식적인 미사참여율이 4에서 5%. 그러면 한 본당에서 40대 부부가 100부부가 있으면 4부부만 성당 나오는 비율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첫 영성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영성체에서 요즘엔 대부분 부모 교리하니까 이 부모 교리하면서 다 교리 교육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그 첫 영성체 때까지는 열심히 나오시다가 다시 냉담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첫 영성체를 해서 아이 하게 해주고 그걸로 이제 하나의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 정도밖에는 효과가 없는 걸로 데이터상에서는 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되는 내부적 원인은 뭡니까? 했을 때 내부적 원인에서 제가 꼽은 첫 번째는 목적의식 상실입니다. 이 목적의식 상실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칼보 신부님이 그 에미를 왜 시작하셨을까 했을 때 그 에미 역사에는 가정 문제는 부부 문제라는 이제 구절을 봤습니다. 근데 현재 에미 홈페이지에는 더 좋은 부부 생활이라는 걸로 이제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목적이 바뀌면 교육이 바뀝니다. 그만큼 사실은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가정 문제는 부부 문제라고 칼보시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가정 문제가 왜 부부 문제인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 가정 문제가 부부 문제라고 그냥 다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게 왜 부부 문제일까 해보면 이게 그 보통 아동학대, 보통 정신과나 아동심리에서 다 나오는 건데 부모의 자녀학대에서 압도적 1위는 정서학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서학대는 뭐 가장 크게 너 잘 되라고 아니면 너를 믿어 네가 첫째니까 잘해야 돼 이런 말 자체도 정서학대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요즘에 부부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 앞에서 부부 갈등하는 걸 보여주기 싫어하죠. 그래서 대부분 부부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맞춰가며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맞춰가며 산다는 말은 가정상담 쪽에서는 가장 나쁜 표현인데 이게 왜 나쁜 표현이냐면 맞춰가려면 거리를 둬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충돌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거리감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정서학대 1위는 부모의 소통 부재라고 하는 게 현재의 어떤 정의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미는 느낌 대화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 느낌 대화와 소통이라는 표현하고 조금 갭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보통의 이제 부모의 대화에서 가정상담 쪽에서 원하는 건 자기 반성과 소통 훈련입니다. 이게 그 종교로 넘어왔을 때 천주교에서는 플러스 기도가 들어가지 자기 반성과 소통 훈련이 꼭 그 부모의 대화에 동반되는 게 현재 가정상담에서 요구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죠.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소통에서의 그 부재의 1위는 부부 사이가 아니고 자기 자신과 소통이 안 되는 게 1위입니다. 보통 이걸 거울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자기를 보는 작업. 그리고 이거를 종교에서 천주교에서는 자기 성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부님들이 이런 자기 성찰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자기 반성 없는 느낌 대화를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허무한 대화가 됩니다. 느낌만 계속 대화하고 자기 반성이 없으면 그러면 변하지 않거든요.
이게 왜 허무한 대화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데 말의 내용으로 전달을 주고받는 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사소통은 비언어가 70%입니다. 언어가 아니고. 때문에 그 부부의 하는 대화에서 그 사람의 표정 아니면 자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소통에 더 많은 요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기 반성 없는 느낌 대화는 소통의 극히 일부분만 차지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소통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거를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습관의 원인, 성찰, 치유를 자기소통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종교적으로 확대를 시키면 하느님과의 성찰을 내면의 성찰과 치유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때문에 이 느낌 대화하고는 조금 더 확장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천주교에서 이 에미, 느낌 대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신부님들이 에미를 같이 봉사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의 롤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보 신부님이 그 가정 문제를 부부의 문제라고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롤모델로서의 부모는 아이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 자기 반성, 소통, 치유에 대한 모습을 아이 앞에서 드러내는 게 보통 이제 가정 상담이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가정교류에서 하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가정 문제가 부부 문제라는 건 굉장히 깊이 있는 지적을 정말 잘 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의 더 좋은 부부 생활이라는 표현이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에미의 현재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이제 에미는 문제제기나 자기 반성이 없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가정 문제는 부부 문제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되지 않아서 그냥 그 말에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걸 그냥 끝났기 때문에 아마 깊이 연구가 붙지 않아서 더 이제 발라지지 않은 그대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저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에미 부부님들 중에서 저한테 와서 에미는 교육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저희가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육학은 정의가 간단합니다. 목적성이 있으면 교육입니다. 정의는 굉장히 간단하게 목적성이 없으면 교육이 아니고요. 목적성이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연결을 시키면 더 좋은 부부 생활이라는 게 현재 에미의 목적이라면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에미 주말은 교육이 맞습니다. 근데 그 교육은 다른 교육하고 다른 게 뭐냐? 체험을 통한 부부 교육이고 신앙교육이고 부모 교육이 있죠. 체험을 통한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또 에미는 교육이 아니라 운동입니다 라고 하는 분도 또 계셨습니다. 그럼 에미는 교육이고 운동이다가 맞습니다. 그럼 이 운동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후속 교육이 중요하다는 표현이 이 운동이다라는 표현하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학적 접근으로는. 그래서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육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교육이자 운동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가 부부에 대한 고민이 없다. 그래서 현재 에미는 한국 에미는 팀 부부에만 관심이 있고 창가 부부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창가 부부가 어디를 가든 팀 부부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러면 제가 볼 때 당장 반발이 멱살이 잡힐까봐 얇은 옷을 입고 왔는데 왜 그러느냐? 창가 부부를 위해서 팀 부부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저한테 반발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참가 부부가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두 가지를 하시면 참가부에 관심이 많다가 많습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설문조사를 안 하고 참가부에 관심이 많다는 건 고급 용어로 어불성설이라는 이제 사자성어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설문조사는 모든 조직이 다 합니다. 왜냐? 현재 사는 부부의 고민 성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문조사를 안 하면 데이터를 만들 수 없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설문조사 안 하고 프로그램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하는데 굉장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입니다. 두 번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참가 부부한테 관심이 많은데 애미주말을 하고 평가를 안 한다? 그러면 참가 부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이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를 보면 교육 프로그램 설계는 기본적으로 5단계를 거쳐서 맨 마지막이 교육 평가로 끝납니다. 설계에서 평가로 끝나는데 그러면 이런 평가지가 모든 참가자에게 나갑니다. 왜 이 평가지를 꼭 나가느냐? 그래야지만 수정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 수정 보완을 하기 위해서인데 현재 애미는 수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완도 원하지 않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애미 부부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그러면 애미는 현재 수정 보완을 원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현재적인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게 꾸르슐려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꾸르슐려 애미는 똑같이 수정 보완을 하는 걸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다는 게 제가 봤던 모습이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45주년에서 이제 이걸 준비하느라 입술이 부르텄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합니다. 시대 변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시대 변화에 민감이라고 하는 건 시대가 굉장히 급속도로 바뀐다는 건 뭐 다 아실 거죠. 근데 그게 현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사람들은 모든 정보 습득이 다 시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 습득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사람이 갖고 있는 오감이 있는데 현재 시각으로 인한 정보 습득이 거의 80%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청각 안 씁니다. 시각이 80%여서 그러면 시각만 쓰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교육학에서 교수법은 어떻게 발달했냐면 오감을 사용해서 교육을 하고요. 최소 2가지 이상의 감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부에서 교육을 받으실 때 PPT, 강사 여러 가지 것들이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대부분 강의할 때 PPT를 안 쓰고 하는 강의는 거의 현재 없습니다. 왜? 현재의 시대가 시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세 강사가 현재 어떤 분들이냐면 1시간 강의에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 클래스죠. 저는 2천 원을 받는데 이분들이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분들의 강의의 특징은 뭐냐? PPT 쓰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얼굴 표정을 움직여요.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얼굴 표정을 쓰고 그 다음에 목소리 톤의 높낮이를 계속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청중을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게 그리고 오감을 사용하는 이제 강의로 방식으로 이제 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탑 클래스로 갔고요. 그러면 우리는 전통이 있는 천주교니까 원고를 읽죠. 15분 신부님이 원고를 15분 읽었을 때 모든 신자들의 표정이 다 우울해요. 군인하고 똑같았어요.
15분 원고를 읽어도 표정이 다 이렇습니다. 그쵸? 15분인데 교황님이 읽으셔도 우울하면, 원고 읽는데 눈물을 흘리는 신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직관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다 느끼시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있을 때 지금은 인스타그램을 하지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 왜? 다 직관으로 정보를 취합니다. 오래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모든 문구, 단어가 다 짧습니다. 이미지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읽질 않아요. 그런 시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 제일 많이 보시느냐? 지하철을 보시면, 네, 20년 전은 신문을 봤는데 지금은 신문을 보는 사람이, 아예 책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스마트폰을 보죠. 세 번째, 설득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모든 교육, 광고, 마케팅에는 무조건 스토리텔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주는데 그 정보를 처음부터 주는 접근은 없고, 다른 이야기에서 목적으로 흘러가게끔 스토리텔링을 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설득력 갖게 하는 건데, 이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오징어 게임.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20년 전에 일본에서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건 망했습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로 히트했고, 이게 결국은 스토리텔링의 힘의 차이라고 이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 60년 전의 창가 부부와 지금의 창가 부부는 다른 분들입니다. 같은 부부가 아니고 부모의 역할은 같겠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의 접근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걸림돌이 있습니다. 어떤 걸림돌이냐? 원칙 준수에 대한 이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애미가 쇄신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애미 봉사하기 전에 15년 전에 청년 꾸르슐려를 지도했습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청년 꾸르슐려가 망해가고 있었어요. 서울. 너무 망해가서 저한테 SOS가 왔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죽기 살기로 해서 애미 청년 꾸르슐려를 살려놨어요. 그럼 저는 꾸르슐려에서 저한테 너무 고마워서 꾸르슐려 회관에 기념비 하나 세워줄 줄 알았는데 욕만 무지개 먹었습니다. 전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청년 꾸르슐려를 몇 배로 키워서 살려놨는데 욕을 하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욕을 하시나를 가만히 해봤더니 원칙을 지키는 게 꾸르슐려를 지키는 거라고. 이 사명감이 너무 투철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신부님이 꾸르슐려의 역사의 신부님이 뭘 한다고 그걸 바꾸냐고 무지고 저한테 화를 많이 내셨어요. 한두 분이 아니고. 근데 또 애미 왔더니 또 애미도. 근데 애미는 화를 내지는 않고 신부님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부드럽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 원칙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 원칙은 특정 시대, 일반화의 기준입니다. 조건이 뭐냐? 특정 시대입니다. 일반화의 기준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원칙은 무조건 특정 시대지 모든 시대라는 게 전제 조건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게 뭐냐? 좌측통행.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일반화 기준도 변합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지금은 우측 보행이 원칙입니다. 옛날에 좌측 보행이 원칙이었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아무도 안 해요. 왜? 그냥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일반화의 기준으로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만듭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원칙으로만 바꾸면 저희랑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죠. 그래서 허물려고 했더니 이제 극렬하게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일반의 기준도 변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한국 애미는 변하지 못했습니다. 지키려고 하셨죠. 그리고 지키려고 했던 게 이게 세계 애미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꾸는 게 어려울 거라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지 바뀌지 않는다는 것과 어렵다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한국 애미는 어렵다가 아니라 안 바꾸는 쪽으로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해서 현재 애미는 60년대는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40대 부부가 왜 애미를 안 올까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만족도가 떨어져서 참가를 잘 안 하는 거라고 설문조사, 개인적인 설문조사에서는 거의 답이 그렇게 나오곤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목적 달성의 도구이기 때문에 원칙이 목적 달성보다 상위 개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는 애미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 애미의 설립 목적을 이겼다라고 봐야 됩니다. 라고 생각은 그래서 율법과 원칙은 처절하게 세워야 되고 처절하게 부셔야 된다라는 게 제 3자적 입장에서 교육학을 굉장히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한 제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 원칙이란 문제를 고민해보자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이제 TF팀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냐?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이거를 모으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부서가 없어요. 담당자가. 그러니까 데이터만 쌓여 있지 이걸 취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프도 안 나오고 추세도 안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이게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애미 쪽에서 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쌓여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 이걸 해야지만 제가 볼 때 2027년 50주년과 60주년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마치 모자이크처럼 그림을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물론 이 모자이크 이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선물. 만 피스 제 축일날 선물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는 그럼 현재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이제 연구 분석할 수 있는 이제 또 하나의 또 부서가 필요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의 사람들의 설득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교육 접근이 예전에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이었으면 지금은 수요자 위주의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옛날처럼 권위를 갖고 공급자가 이 교육을 받아 이런 식의 접근은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수요자 눈높이에 맞추는데 저희가 이제 그 맞추는 노력을 많이 멀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쇄신에서 가장 큰 장점은 애미는 부르심을 받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그게 이제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 각인에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운명 공동체는 열심히 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이죠. 따라서 내 판단, 내 생각, 내 고집은 결국은 주님과 같은 길이 아니고 주님과 따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는 길을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서 고민하고 따라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서울 에미에서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에미도 그렇게 되실 거라 믿고 오늘 심포지움의 발표를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